순간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상상도 못한 금액이 찍혀 있었다. 나는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다. 급여 명세서가 한 장이 아니었다. 당시 학습지에서 내가 받는 연봉의 7, 8배 이상 벌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이 일어났다. 너무 당황스러워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다. 자리를 비웠던 지인이 오자 나는 더 이상 지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다급히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혀 꿈을 잠시 미루어 놓았고 결혼하면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사명에 꿈꾸고 있었던 것을 잊고 있었다. 오늘 바로 미루어 놓았던 꿈이 되살아난 것이다.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떨리고 온몸에 전율이 왔었던 것이다. 아마도 이룰 수 없는 꿈이 지인의 급여 명세서를 보면서 나도 혹시라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같이 차를 마시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운동하는 너무도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나는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지극히 평범한 이웃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이 내가 꿈꾸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전율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내 자신을 이 상태로 내버려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오픈마인드님은 어떻게 5년 안에 300억의 자산가가 되었을까요? 오픈마인드의 세 번째 책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 긍정적인 생각이 인생을 모험하고 도전하게 한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 사람은 태어나면서 타고난 기질이 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꼼꼼한 사람이 있고 덜렁대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살아가는 환경이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태어난 기질은 어느 순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성품인 것 같다. 나는 매우 긍정적이고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이다. 아내는 날 보고 자기애가 넘쳐 흐른다고 사람들에게 투정이 담긴 말투로 이야기한다. 소위 자기애가 넘치다 보니 가족보다는 자신을 위해 애쓴다는 볼멘 표현이다. 그렇다. 나는 나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매일 독서를 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책을 쓰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절제를 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용서를 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투자를 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회사를 운영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항상 준비된 기회의 칼을 갈고 있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인내하고 도전하고 모험을 한다. 모든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노력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한다.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것도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참는 것도 나를 사랑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어느 날 잘 아는 누님에게 전화가 왔다. 아들이 요즘 연애를 하는데 성격이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들은 지금 20대 중반으로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키워놓았는데 첫 월급을 받아도 부모에게 선물도 안 사주고 오로지 돈만 모으는 짠돌이라는 것이다. 돈 쓰는 것이 아까워 친구를 만나러 가지도 않고 옷도 안 사입고 쇼핑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의 신용카드 내역서를 보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다고 했다. 부모에게는 1,000원도 안 쓰던 아들이 연애를 하고 나서부터는 씀씀이가 너무 커졌다는 것이다. 여자친구 선물로 명품 가방도 사주고 비싼 음식점에도 가고 평생 영화관에도 가지 않던 녀석이 함께 영화를 보러 다니고 하다 보니 월급의 반을 여자친구를 위해 사용한다고 했다. 나는 누님에게 말했다. 누님, 이상할 것 하나도 없어요. 아주 정상적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여자친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돈을 쓰지 않을걸요? 사랑하면 돈이 아니라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웃으며 이야기해 주었다. 그렇다.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비싼 명품 가방을 사주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짠돌이가 돈을 펑펑 쓸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물며 여자친구도 사랑하면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당연히 투자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과연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나를 극진히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기에 오늘도 졸린 눈을 비비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나를 사랑하기에 새벽에 피곤해도 일어나서 뛰고 있다.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나를 도전하게 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나를 지칠 수 없게 만든다. 나는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자고 깊이 있게 생각한다. 나는 어릴 때는 지극히 평범한 모범적인 학생으로 살았다. 20대가 되면서 자아가 생기고 독서를 하면서부터 자존감이 강하고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것 같다. 노동 수입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20대 청년부터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새벽 일찍 일어나 우유 배달을 하면 과외로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우유를 배달하고,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주말에는 우유값을 수금하러 다녔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직장이 6시에 끝나면 곧바로 야간에 대학교를 다녔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면 밤 12시가 되었다.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해야 하기에 곧바로 쓰러져 잠을 자야 했다. 하루 4시간 잠을 자는 생활을 하니 죽을 맛이었다. 새벽에 일어날 때는 죽는 것도 이만큼 힘들지 않을 것 같았다. 정말 미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우유 배달을 하고 난 후 곧바로 직장에 출근해야 하고, 퇴근 후 바로 대학교 야간 수업을 받아야 하는 강행군을 1년 동안 하다 보니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렇게 살다가는 아마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려고 시작한 일이지만 수입이 절대로 많아지지는 않았다. 일반 직장인들보다 조금 더 저축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결국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노동으로 시간과 돈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였다. 우유 배달을 그만두니 날아갈 것 같았다. 한겨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오토바이 악셀을 당겨본 사람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살을 녹일 듯한 찬바람이 옷깃으로 스며들 때마다 느껴지는 고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새벽 일찍 일어나다가 늦잠을 자니 늦잠의 즐거움이 이렇게 감사하고 고마울 줄 그때는 몰랐다. 욕심을 버리니 스쳐가는 바람에도 고마움을 느끼고, 미움을 버리니 길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꽃도 귀하게 느껴지더라. 집착을 버리니 기다림도 그리움이 되더라. 빈잔의 꿈 중에서.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고 값진 경험이라는 것을 우유 배달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니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었다. 당신의 5년 뒤, 10년 뒤 모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갈증을 느끼는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다. 이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나는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꾸준히 계속 칼을 갈고 있었다. 노동 수입으로는 미래에 대한 꿈도 희망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직장의 월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한탄스러웠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습지 교사를 하게 되었다. 제조업에서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적성에도 맞았고, 이전 직장보다 수입도 좋아서 열심히 일했다. 가족의 생활을 위해서,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만 했다. 주말에도 시간을 내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휴일도 없이 수업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입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다. 아무리 시간을 늘려도 하루는 24시간이고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에 월급을 늘리고 싶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 올라가지 않았다. 나의 20대 시절은 그렇게 월급 받아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어느 날 문득 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있었다.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5년 뒤 그리고 10년 뒤 나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궁금해졌다. 그런데
미래의 내 모습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나보다 먼저 시작한 5년 선배, 10년 선배를 찾아가 보면 그분들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지 선생님 중에 5년 먼저 시작한 선배 선생님을 보니 팀장이셨고 10년 된 분은 지국장님이셨다. 그런데 두 분 모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았다.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그래도 버티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환상은 두 분을 보며 산상조각이 났다. 팀장님은 늘 지국장의 실적에 압박당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지국장님은 총국장님으로부터 영업 실적에 대한 압박 속에 사는 모습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들의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이 궁금하다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의 5년 선배, 10년 선배를 찾아가 보라. 거기에 당신의 미래가 그 사람을 통해 투영되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 사업을 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당신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들을 관찰해 보라. 그곳에 당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을 것이다. 당신의 정신이 바뀌지 않고 지금과 똑같은 상태로 살아간다면 10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인생의 게임 체인저. 기회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했던가? 학습지 교사로 일한 지 2년이 지나가고 있었다. 아무리 시간을 늘려 아이들을 가르쳐도 수입이 늘지는 않았다. 그 당시 아내가 했던 말이 기억난다. 여보, 10만 원만 더 벌면 아이들 피아노 학원 보낼 수 있는데. 아내 간절한 10만 원을 더 벌기 위해서 토요일과 휴일에도 수업을 나간 기억이 있다. 그러나 10만 원을 더 벌어도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게임 체인저를 하지 않는 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굴레를 돌고 있는 것이다. 청주에서 살다가 평택으로 올라온 후 같이 다니는 교회의 한 지인을 알게 되었다. 그 지인은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친하게 지내다 보니 같이 식사도 하게 되고 저녁마다 운동도 같이 하는 친한 사이가 되었다. 집을 오픈해서 차도 마시고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도 나누며 우정을 키워나갔다. 그분은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이었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 성실한 사람으로 비춰진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어느 날 교회 지인이 다니는 보험회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다.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던 중 지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우연히 책상 위에 놓여있는 급여 명세서를 보게 되었다. 급여 명세서가 보이지 않게 엎어져 있어서 너무 궁금했다. 너무 궁금한 나머지 신뢰를 무릅쓰고 살짝 들춰보았다. 순간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상상도 못한 금액이 찍혀 있었다. 나는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다. 급여 명세서가 한 장이 아니었다. 몇 년 동안 일했던 명세서가 가지런히 있는 것을 일일이 들춰보는 내가 도둑고양이처럼 느껴졌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학습지에서 내가 받는 연봉의 7, 8배 이상 벌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이 일어났다. 너무 당황스러워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다. 자리를 비웠던 지인이 오자 나는 더 이상 지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다급히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가면서 온갖 생각에 잠겼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미칠 것 같았다. 왜 미칠 것 같은지 표현이 되지 않았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눈물이 왜 나는지도 모르게 흘러내렸다. 속이 상했다. 왜 속이 상한지 누군가 해석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운전하던 것을 길가에 멈추고 생각해 보았다.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지? 그 사람이 받은 수입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도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아서일까? 머리가 아파왔다. 약국에서 두통약을 사서 먹고 다시 천천히 내 모습을 뒤돌아보게 되었다. 사실 나는 자존감이 강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자신을 사랑하기에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고 싶었고 배우고 싶은 모든 것을 시도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혀 꿈을 잠시 미루어 놓았고 결혼하면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사명에 꿈꾸고 있었던 것을 잊고 있었다. 오늘 바로 미루어 놓았던 꿈이 되살아난 것이다.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떨리고 온몸에 전율이 왔었던 것이다.
아마도 이룰 수 없는 꿈이 지인의 급여 명세서를 보면서 나도 혹시라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오늘 있었던 상황을 되짚어 보았다. 그런데 너무 이상했다. 평소 내가 본 교회 지인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이해하기 어려웠다. 나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밤 늦게까지 수업을 해야 했는데 교회 지인은 오후 4시만 되면 퇴근해서 양복을 벗고 체육복이나 반바지 차림으로 돌아다니면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마트에 가서 쇼핑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 당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젊은 사람이 저렇게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일찍 퇴근해서 놀면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나갈까? 하는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다. 내가 충격을 받은 것도 평상시 불성실한 교회 지인을 생각하고 있었던 나의 고정관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억대 연봉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런데 25년 전 교회 지인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혹여 TV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나 언론에서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이런 연봉을 받고 있다면 이런 충격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방송에 나오는 사람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이 차를 마시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운동하는 너무도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나는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지극히 평범한 이웃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이 내가 꿈꾸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전율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만 흘러내렸다. 초라한 내 자신을 확인한 비관의 눈물인지 아니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꿈을 향한 도전의 눈물인지 알 수 없는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집으로 돌아온 뒤 방문을 잠그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궁금해하는 아내에게 잠시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다. 깊은 통찰의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포기해야 했다. 밤을 꼬박 새면서 생각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내 자신을 이 상태로 내버려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그 다음날 교회 지인께 연락해서 다짜고짜 만나자고 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을 드린 후 나도 당신이 하는 일을 배우고 싶다고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씀드렸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성공할 이유가 있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의지를 불태웠다. 나의 이런 진심이 통했는지 교회 지인은 진심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함께 보자고 승낙해 주었다. 나는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았다. 이미 억대 연봉자로 성공한 것처럼 기분이 들떠 있었다. 다니던 학습지 회사는 깊게 생각할 것도 없이 곧바로 정리했다. 이런 가슴 뛰는 일을 보고서도 학습지 회사에 미련을 가진다면 나는 나 자신에게 엄청나게 실망했을 것이다. 다행히 단 1초의 고민도 필요 없었다. 보험회사의 성공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무조건 이겨내겠다는 신념으로 충만했다. 가보지 않은 두려운 미지의 세계로 학습지 회사를 그만두고 보험회사 대리점 시험에 합격 후 교회 지인을 따라다니며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 접하는 일이라 힘들겠다는 예상을 했지만 이런 힘든 것들이 나의 꿈을 꺾지 못했고 교회 지인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나갔다. 이론이 아닌 실전에서 하는 것들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며 계약이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며 배웠다. 교회 지인은 프로 중에 프로였다. 20분 동안 대본도 없이 브리핑을 하는데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화법으로 고객들을 압도했다. 브리핑이 끝나면 계약들이 쏟아졌다.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며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멋지게 사람들 앞에서 브리핑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이 지나자 초조해졌다. 주변에 설명을 해도 계약이 나오지 않았다. 조급한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겹치자 우울해졌다. 그렇게 열정적인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몇 번의 거절을 받고 계약이 되지 않자 실망스러운 자신을 보며 한탄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사실 세일즈라는 것이 쉬울 수가 없는 것이다. 보이는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상품을 종이에 사인받기가
어찌 쉽겠는가? 이렇게 계속적인 거절을 받다 보니 갑자기 교회 지인이 위대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교회에서 보면 그렇게 평범해 보였던 사람이 양복을 입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자랑스러워 보였다. 대책이 필요했다. 다시 처음부터 기본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파악해 보았다. 보험 시작하고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베테랑을 흉내낸다는 것은 사실은 무리이다. 나는 겸손하게 현실을 직시했다. 그리고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녹음기를 사서 교회 지인의 모든 화법과 브리핑을 통째로 외워버리자는 전략을 세웠다. 그래서 실제로 녹음기를 사서 브리핑을 할 때 녹음하고 고객과 상담할 때 전체를 녹음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녹음한 내용을 한글로 타이핑을 쳐서 20분간의 중요한 녹음을 철자 하나 안 틀리고 통으로 외워버렸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브리핑이 될 때까지 몇 날 며칠을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아내를 세워두고 연습하기도 했고 거실에 3살 된 딸을 세워놓고 연습하기도 했다. 그렇게 연습을 해도 브리핑이 너무나 어려웠다. 40명 정도 되는 고객들 앞에서 보험에 대한 브리핑을 하다 보면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앵무새처럼 외운 내용으로 아무런 감흥도 없이 브리핑을 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더 많이 연습했다. 거의 2달간 브리핑 내용을 집중해서 연습해도 사람들 앞에 서면 떨리는 것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도 계속 일에 대한 스케줄을 잡고 브리핑을 하고 상담을 이어나갔다. 그렇게 3개월 동안 하고 나니 떨림이 없어지고 상담이 자연스러워지고 말에 여유가 묻어나면서 계약이 나오기 시작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광명한 새 빛이 보이는 순간이었다. 계약이 나오는 경험을 하니 식었던 열정이 살아났다. 고객들도 이러한 나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다. 나는 더 많이 활동량을 늘렸다. 거절도 많이 받았지만 활동량을 늘려보니 성공하는 계약도 많아졌다. 이렇게 활동의 범위를 넓히면서 깨달은 것은 실패만큼 좋은 경험이 없고 경험만큼 좋은 스승이 없다는 것이었다. 실패가 되지 않고 실패가 경험이 되면 높은 확률의 계약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실패가 소중한 경험이고 이 경험치가 데이터로 쌓여 나만의 화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보험에 미쳐버렸다. 보험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자 나는 완전히 적응했다. 3개월째부터 제대로 된 계약이 나오기 시작했다. 계약이 나오는 것이 너무 신기했다. 활동량을 더욱 늘렸다. 한 달에 30건이 넘는 계약을 하고 수원 지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부러워하기도 했다. 당시 억대 연봉을 받던 고수들도 나에게 찾아와 축하해 주었다. 이런 격려로 나는 쉴 수가 없었다. 브리핑만 하면 계약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일을 가르쳐 주신 교회 지인도 축하해 주었다. 교회 지인은 일정한 계약을 하면 더 이상 계약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신입사원인 내가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동기부여를 받아 교회 지인도 밤 늦게까지 활동을 같이 했다. 나는 보험에 미쳐 있었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태양이 빨리 솟아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빨리 태양이 솟아올라야 일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계약을 많이 한 날이면 그 다음 날이 기대가 되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만큼 하루하루가 기대되었고 그 하루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날이 되었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6개월 만에 매월 50건이 넘는 계약을 할 수 있었고 실적은 보험을 가르쳐 주신 지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실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성공에 대한 꿈이 나를 더욱 열정적으로 만들었고 그 열정은 실력이 동반되다 보니 1년 동안 식지 않았다. 그해 나는 동부생명에서 시행하는 연도대상에서 은상을 수상할 수 있었고 억대 연봉에 도달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나의 29살에 일어난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이다. 지금도 대학생이 된 우리 아이들이 과거 25년 전에 받았던 수수료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란다. 보험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나는 젊은 나이에 34평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그 꿈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거절과 실패를 맛보았다. 그러나
실패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꿈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벼랑 끝에 나를 세우고 끊임없이 도전한 것이다. 간절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간절함을 이루기 위해 항상 칼을 갈아두어야 한다.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기에 서슬퍼런 칼로 만들어 단 한 번의 기회에도 두 쪽을 갈라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하는 자의 자세인 것이다.